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분이시군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요. 신년 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고 계신가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항상 느끼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한 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이 어떤 변수가 되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왔고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미 제가 사는 세월의 절반을 남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어릴 적에는 그냥 친구일 뿐이었고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하지만 이번 해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우리는 행복했답니다. 우린 어릴 적부터 서로를 알아서 결혼을 할 때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제 남편은 한수를 친다 생각 들었단 바로 양의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 오래 알고 지낸 시간 또한 있겠지만 매우 순진하고 착한 남편의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학교나 집 이외에는 아예 모르는 정도로 순진하고 집순이었죠. 그러던 성격 덕분에 지금까지 속을 썩인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집에만 있어 걱정이었죠. 그 모습 그대로 예전과 같은 남편 덕분에 결혼 생활은 전혀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여자 문제나 친구 문제로 속을 썩일 일도 없고 돈 욕심이 있는 성격도 아니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 일도 없는 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한 불청객으로 인해 제 평화가 깨졌어요. 그게 바로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엄마와 둘이 지내고 있었어요. 원래 아빠까지 있는 세 식구였으나 고등학생 시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마와 나 둘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분이셨기에 그분이 떠나신 후로 저와 엄마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야 했죠. 엄마는 그 후로 혼자를 버텨왔고 저는 그 모습이 외로움을 더해주었어요. 아빠가 떠나신 그 시점에는 남편이 있었지만 엄마는 오직 저 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 곁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마는 더 외로워 보였어요. 엄마에게는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는데도 말이죠. 어릴 때는 아빠만이 짝이라 생각했고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엄마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에도 이 생각이 강했지만 엄마는 혼자 계셔야 했죠.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엄마는 외롭게 지내시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씩 찾아뵌다 해도 엄마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환영할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10년 만에 생긴 엄마의 남자친구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출신이며 엄마와 만나는 분은 내가 미혼자구나. 엄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엄마를 닮아서 미인인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저와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준 엄마는 그분이 참 재미해 보였어.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 나이에 비해 과하게 단장한 모습과 타슬한 외모에 언제 어디서 만났다고 은근히 말하며 친한 듯한 태도를 취하려는 멋쟁이 같은 성격도 별로였어. 차라리 저희 아버지처럼 젠편하고 소탈한 분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 막연히 시선을 끄는 그분의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 하지만 평소에도 싫은 것 없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제 남편은 벌써부터 그분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 그렇단 말이야. 그럼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지? 호칭이란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는 이젠 가족이니까 내 자식들을 버리기는 싫어. 아니, 그렇다고 내가 장인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부르면 돼. 형님이라고 해도 좋고 사실 나도 그냥 아우님이라고 해도 될 거니까.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장인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애틋하게 남편이 아저씨에게 호칭을 물었더니 그 사람은 뭐랄까 뻔뻔하더라고요. 서로 형님이고 아우라며 되도하는 친한 척을 해왔어요. 남편도 나름 그게 편한지 서로 하하호호 얘기를 잘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평소에는 모독할 게 없이 남들과 원만했던 남편의 성격이 좋았지만 나는 달그지 않게 생각하는 어머니의 남자친구 앞에서 그 행동이 불쾌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어머니와 다 같이 만날 때에만 그 앞에서 뭔가 잘하는 듯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나는 그 남편의 그런 행동도 싫었어요. 형님, 당신 뭐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형님 아우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의 이야기였다. 그 사람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중요한 걸까요? 거기서 내가 뭐라 해도 그냥 적당히 대꾸만 해주면 돼요. 왜 그렇게 친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한편 나는 그 사람을 별로로 생각했는데 그 남편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입장과도 상황이 조금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얼굴도 제비처럼 생겼고 너무 어렸어 보이게 옷을 입는 거 보세요. 그 나이에 그렇게 옷을 입는 걸 보면 어린 시절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했을지 짐작이 가요. 그런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어딘가 그의 성격도 엿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점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는 오히려 나이 들어도 젊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들진 않는데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과 같이 있을 때는 장모님을 정말 잘 대해주더라고요. 장모님도 행복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싶어요. 그때 당신도 정말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나쁜 생각만 하지 마요. 저희 남편은 제가 너무 어머니 일에 민감하다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저도 어머니를 배려해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결국 연애만 하는데 친구처럼 지내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그분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연애까지는 괜찮다 생각했지만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분이 제 새아빠가 되고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건데 그게 맞지 않았어요. 결국 반대하게 되어 큰 다툼이 있었어요. 어머니 결혼이라니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러냐고. 그 사람이 좋고. 사람들이 그래, 내게 정말 잘하고 어머니도 말년에 좀 행복해지면 안 되겠니? 누가 행복해지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하필 그 아저씨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자꾸 그러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미연아, 너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머니는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지 말까? 아무튼 그 사람은 싫다고. 나이 먹고 어머니랑 싸울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남자 문제로 그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어.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설득했습니다. 미연아, 장모님이 결정이야. 장모님이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장모님이 좋으시다니까 좋으신 분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존중해주자. 남편 말도 맞았어. 어머니의 선택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었어. 결국 저는 어머니의 고집과 남편의 설득에 모시기는 척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되면 미운 정이라도 생겨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한 후에도 좀처럼 새아빠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져서였어. 흥이 많은 걸 넘어서 놀기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이전에는 가족 모임에 볼 수 없던 술병들이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안 그래도 고혈압이 있으신 어머니 때문에 식단을 까다롭게 따지는 저인데 매일 술과 함께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상에 차려져 있어서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더구나 결혼식을 하러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깥에서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새아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흠을 풀어야 했는지 남편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어떤 아내가 남편이 술집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나는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말로는 술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낚시하러 가겠다고, 술을 마시러 볼링을 하러 가겠다고, 맥주를 마시러 등산을 하러 가겠다고, 막걸리를 마셨기에 나에게는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장인어른이라고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고 새아빠가 부를 때마다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당신 어디 또 아저씨가 불렀어. 압인데 당구 좀 치자고 하는데 라고 하시네. 장모님께서 드라마 보신다고 잠깐 나오라고 하셔서 당신 포켓볼도 칠 줄 모르잖아. 근데 무슨 당구야? 그리고 지금 몇 시야? 나가오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그리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전화가 오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갔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져오실 때 술 냄새가 난다면 오늘은 밖에서 잘 쉬셨나 봅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의 걱정은 새 아빠로부터 남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아빠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새 아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어디든 이상한 곳에 데리고 갈까봐 걱정돼 나가기만 할 때마다 남편에게 윷놀이를 가르치며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을 하며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도록 강요당하는 모습이었는데 점점 새 아빠와 다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새 아빠에게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집에서 취미로 즐기던 것만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외식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음악 감상, 프라모델 조립, 90년대 게임 등을 즐기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런 취미를 멀리하고 있어 새 아빠와 함께 외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찌 말해도 내가 말하기 싫었습니다. 집에서는 살림을 도와주는 남편이니 뭐라 할 수 없었죠. 내 불만을 언제, 어떻게 털어놔야 할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던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새 아빠와 노는 걸 발견했어요. 심각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기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더니 내가 장인과 가는 걸 싫어해서 내가 걱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 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대해 거짓말을 한 적 없던 사람이 그랬기에 더 충격이었죠. 아빠가 모르는 사람과 사귀는 게 싫으면 나에게 나타내지 않아야 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와 내가 걱정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는 걸 최근 볼 때 몇 달 전까지 그랬던 이창훈과는 맞는 사람이 맞았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라도 아저씨랑 만나는 걸 줄여야 해요. 아니, 우리 가족 다 같이 만날 때만 볼 거예요. 당신 핑계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회사가 바쁘다거나 아파서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남편이 제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원래 좋아하던 취미도 아니었으니 새 아빠와 만나는 것만 줄이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는지 남편이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새 아빠와 어울렸어요. 더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과 큰 다툼을 벌였어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데 엄마 친구분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모임 중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고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였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다른 문제는 없을까 걱정하면서 한 검사를 받았더니 유방암이었어요. 다행히 수술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지만 전이가 된 부위도 있어서 뜻밖의 결과를 알게 됐어요. 항암 약물을 반응해봐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서
뒤늦게 도착한 새아빠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바로 수술을 예약했어요. 수술이 간단하게 끝났다. 수술 다음 날부터 움직일 수도 있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범위가 넓어 배액관을 좀 늦게 떼어내야 했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다. 집안일을 못하는 새아빠 대신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고 나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간병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남편과 할 이야기는 미루게 되었고 나는 모든 걸 엄마 간병에 쏟게 되었다. 그러나 엄마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새아빠가 너무 거슬리는 것 같았다. 더욱이 엄마가 아파서 신경이 예민한 상황에서 새아빠의 무심한 행동들이 내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당신이 아프면 못하던 집안일도 할 수 있다는데 새아빠는 엄마가 아픈 것과 아니던 것이 똑같이 취급했다. 유방암을 별거 아닌 병으로 보았다는 게 화가 났다. 엄마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말을 못했지만 나지막하게 핀잔을 주며 경고했다. 아빠, 군대 다녀오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설거지 정도는 직접 하고 빨랫감은 빨래통에 넣어주시고요. 엄마를 간병하는데 새아빠 뒤치다꺼리까지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저 제 입장에서 많이 참고 정중하게 전달한 내용들이었다. 엄마가 아프신 와중에 사업을 계획하신다며 밖으로 나가신 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새로운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저 노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답답했어요. 그러나 아프신 엄마가 새아빠의 행동을 알게 된다면 괴로워할 것 같아서 제가 덮어주며 살았어요. 그렇게 엄마를 돌보면서 내면은 점점 타들어갔어요. 새아빠와 남편 덕분이죠. 그래도 새아빠가 나가면 챙겨야 할 사람이 줄어들어 엄마를 돌보기 편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어요. 엄마가 아프기 전부터 대화를 많이 했지만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점심을 먹이고 대화를 나누고 엄마가 낮잠을 잘 때 마트에 갔어요. 남편에게도 미안했고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면서 남편 취향의 음식들도 사러 간 거예요. 봄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 차를 알 수 있어서 살짝 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남편이었어요. 반갑게 인사하던 찰나에 신호가 바뀌면서 차량이 출발했어요. 일찍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차라도 타자고 생각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회사지. 회사냐? 외근이야. 출장이야. 당연히 사무실이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아냐, 엄마. 저녁 장 보러 왔는데 당신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 오늘 엄마 집으로 들어오라고. 나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마. 알겠어. 분명 차량 번호판도 맞고 안에 있는 사람도 남편이었지만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새 아빠 때문에 남편이 밖으로 나다닌 것도 수상해서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생각했죠. 급히 택시를 불러 남편의 차가 떠난 방향으로 가도록 했어요. 신호에 걸려있던 남편의 차를 발견하고 운전사에게 남편의 차를 쫓으라고 부탁했어요. 기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황당해했지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택시를 타고 남편의 뒤를 쫓으며 별별 상상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너무 믿어서 그런 새 아빠 때문에 남편을 원망스러워했죠. 내 스스로는 성원이 화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남편이 있는 집이 있는 남자가 대낮에 그렇게 바람을 피울 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둘이 만나는지 차량은 서울 시내를 떠나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텔이 있는 곳에서 남편의 차가 멈추었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곧장 남편 차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오히려 택시 기사님이 말리셨어요. 지금 나가도 남편을 잡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며 진정하고 천천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실제로 기사님이 알아차릴 만큼 창피한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 창피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이기고 기사님의 차에서 남편을 엿보기 시작했죠.
분명히 도로에서 남편의 차를 볼 때 내부에는 남편만 있었는데 차 안을 살펴도 누구도 보이지 않았고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아챈 건가 싶어 은폐하기도 했었어요. 기사님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남편 차를 전방으로 옮겨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사님의 도움으로 남편 차의 앞유리가 보이는 곳으로 택시를 옮겼죠.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편 차에서 조수석에는 누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한동안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분명 모텔촌에 오신 것으로 보아 바람을 피우려고 온 것 같았는데 여자분이 남편의 차량에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사님과 함께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더군요. 남편 차량 옆 유리창에서 카메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까 싶어 기사님께 여쭤봤고 기사님도 그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야 제가 큰 오해를 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취미로 즐기러 온 것인데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긴장되어 있던 몸이 풀렸어요. 기사님도 우리가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남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다행이었지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취미를 즐기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풍경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왜 모텔촌 근처까지 오신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편의 차량 앞좌석에 오르자 남편이 겁에 질려 놀랐습니다. 뭐야, 넌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난 거야? 어디서 나타났어? 왜 이렇게 놀라게 해? 혹시 다른 여성을 만나러 온 거야? 정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자동차에 타는 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너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우리 집 근처도 아니고 너한테 기대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 너한테 기대할 만한 곳이야? 방금 너한테 전화했을 때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너를 보았어. 일찍 끝났다고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넌 거짓말을 했었지. 회사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즉시 택시를 잡고 여기까지 쫓아왔어. 혹시 바람 피느라고 걱정돼서야? 최근 아저씨를 만날 때부터 너무 이상해졌어. 저번엔 밖에서 논 사람이 너를 따라다닌 걸 봤으니까 걱정돼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 그치만 여기 왜 왔어? 여긴 내가 얘기한 회사인가? 사진 찍으러 오는 길이라면 말해주면 됐는데. 그래서 왜 부인을 속여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너 정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연하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그냥 근처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 왔어. 그런데 오늘 날씨는 정말 안 좋네. 집에 돌아가자. 당신도 어머니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안 좋지? 아직 날씨가 좋은데 너무 오래 지체하니까 더 이상해. 무슨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보면 안 되는 사진이라도 있어? 이상한 사진을 찍었어? 도대체 무슨 사진을 찍었길래? 네, 한번 봐볼까? 너무 의심스러워. 괜히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제가 보정해서 좋은 사진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냥 집에 가자. 남편 말대로 풍경 사진이라면 그냥 보여줘도 괜찮을 텐데 왜 그래서 못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더 의심스러워.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집에 가자. 오늘은 그냥 좀 가자.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당신이 이상한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 제 성미이 알았어. 얼른 보여줘. 이러면 장난이 아니야.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어. 다시 말하지만 이 사진을 확인한 후에는 내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해. 알았어. 이 사진을 확인하면서 갑자기 어떠냐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도대체 어떤 사진인데? 알았어. 얼른 보여줘.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구다 보여줘. 제가 건네받은 카메라 안에는 새아빠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온몸이 굳었죠.
나는 그 사람이 외도를 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연인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이 사람에게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을 수 없었어요. 나도 확실한 증거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에게 말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에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날리인 상황에서 당신에게 말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중이에요. 그런 말이야. 사실 내 결혼이 문제야. 나는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어. 미안해. 나는 남편이 옳다고 생각되고 있어. 남편은 엄마를 속이는 걸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혹시 지금 카페에 있는 걸 보고 싶다면 확대된 카메라로 확인해봐. 내가 그 사람이 엄마를 속인 걸 확인한 게 한 달밖에 안 됐어. 나는 남편이 옳은 일을 하는 줄 알면서 그 사람과 밀접히 지낸 이유는 뭐냐면 빨리 우리 집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어. 그렇지만 그러다 미행으로 이상한 장소에 들어가자 하면서 낌새만 봐도 거짓말하는 거 분명해. 그 사람은 내 애인이 아니어서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 하지만 함께 즐기고 노는 동안 연락을 피해야 했고 생각해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화장실에 따라가 봤어. 통화 내용이 이상하고 말투로 봐서는 장모님과 하는 대화는 아니었는데 애정을 나타내는 걸 보고 외도를 하는 건가 싶었어. 그날부터 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무슨 일인지 우리 엄마에게 접근하는 걸 목격했어. 돈을 노리고 있거나 정확히 무슨 목적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증거가 부족해서 대충 확인해 봤는데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관계만 틀어질 뿐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를 받을 수도 있어.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장모님께 말해야 해. 하지만 장모님 몸이 회복되고 일이 정리된 후에 해야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보는 일이라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먼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와 봐. 최대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좋대. 당신의 휴대폰보다는 장모님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기서 소개한 이야기는 한 여자가 남편의 외도를 밝혀내기 위해 장모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증거를 모으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관문은 엄마에게 새아빠의 외도를 설명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일인데 이 부분은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엄마가 부인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어떡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 때보다도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연습을 해보고 엄마에게 그 사건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이야기에서 새아빠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과 증거를 보여준 후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비추고 우는 엄마를 보며 저 또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확인한 후 엄마는 새아빠와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새아빠는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오해가 있다며 우리를 찾아온 새아빠에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마무리되다니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얼굴로 여기에 와? 너희와는 말할 게 없다. 이건 내가 정 여사와의 일이야.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정 여사, 여기 와봐. 어디서 오해한 건가? 모든 것을 설명할 테니까 온다. 좋은 말로 하실 때 가라. 장모님을 만날 이유는 없다. 변호사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너도 있었구나. 왜 이런 건가?
가까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야? 오해야. 그쪽이 외도하는 걸 먼저 알았어. 이혼 소송 중에 찾아오면 협박죄야. 정말 나를 떼어놓을 생각이야. 나랑 정 여사를 떼어놓을 생각이야. 상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친구일 뿐이야. 나이가 들면 남녀가 어디 있든 다 안다. 성별을 넘어서 친구인 것일 뿐이야. 그런 오해야? 참을 수 없는 모습에 화가 났어. 엄마를 보고 더 화가 났어. 소금과 팥병을 들고 나갔다. 너 찢어 죽이고 싶은데 법이 있어서 못해. 알겠니? 너무나 늙고 빠진 놈 하나 못 패고 못 죽일 것 같아 이제는 소금과 파라는데 그치고만 있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때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테야 소리를 고름과 고름을 지르며 나는 소금과 파들 새 아빠에게 휘두르며 던졌어요. 모두 다 던진 후에는 모르게도 파들 담고 있던 유리병까지 집어 던졌어. 새 아빠를 맞출 수는 없었지만 이 행동으로 내 분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나 봐. 병에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 몸을 움츠리고 있던 새 아빠가 깨진 유리병을 보고는 뒷걸음질 쳐서 계단으로 도망을 가더라고. 그 이후로는 우리 쪽으로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어. 대신 자기 결백을 증명하려고 힘썼어. 하지만 남편과 나의 모은 분명한 증거들로는 소용이 없었어. 거기다 이혼 소송 중 알게 된 건데 바람을 핀 것 말고도 하나 더 잘못했다고 나오더라고. 우리 엄마에게서 사업할 것이라며 돈을 조금씩 가져갔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남자와 노는 게 끝이었어. 사업을 위해 가져갔다고 하더니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었어. 그런 뻔뻔한 놈을 우리 엄마로부터 떼어낼 수 있었어.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게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남편과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고 엄마는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을 겪었을 테야. 성별을 넘어서 친구인 것일 뿐이야. 그런 오해야? 참을 수 없는 모습에 화가 났어. 엄마를 보고 더 화가 났어. 소금과 팥병을 들고 나갔다. 너 찢어 죽이고 싶은데 법이 있어서 못해. 모습과 결혼 실패라는 마음죄를 지게 되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여 어색해하고 있을 때 남편이 먼저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어요. 홀로 계신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살자는 제안을 말이죠. 저야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지만 덥석 수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것도 물론이고 시부모님께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걱정을 먼저 다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모든 걸 정리한 상황에서 제안을 했다고 말해주었죠. 나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 장모님 오셔서 생활하면 내가 불편한 것도 신경 쓰여서 미안할 거고 우리 부모님 눈치도 좀 보이겠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우선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사정 다 말씀해놨어.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이번 일에 도움을 못 주셔서 미안해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장모님이 안정을 취하시면 좋겠다고 하셨어.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건 처음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차차 좋아지지 않겠어. 장모님이 성격이 모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배려하시느라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지. 계속 이번 일을 가지고 서로 미안해하고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뭉치게 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아이 태어나면 장모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 나는 당신이 불편해하지 말고 수락해주고 장모님도 설득시켜줬으면 싶어. 정말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건지 이렇게 착하고 속 깊은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더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는 엄마에게 남편의 말을 전하며 설득하게 되었죠. 그 말을 전해 들은 엄마도 이서방에게 감사하다며 모시기는 척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살 때보다 더 많이 웃고 즐기며 엄마도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고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워 저희 시부모님께도 제가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 한 명의 가족이 더 추가가 되어 같이 할 날을 기다리고 있죠. 정말 남편의 말처럼 그 일로 가족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들처럼 서로를 챙겨주시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